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 기초 강좌를 시작할 건데요. 프로크리에이트 기초 강좌는 프로크리에이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개념과 설명부터 차근차근 해드릴 거니까 프로크리에이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실행을 할게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이 화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왼쪽 상단에 프로크리에이트 로고가 있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 로고를 누르면 기본 아트워크 복원이 나옵니다. 처음에 실행했을 때 기본 아트워크가 있거든요. 이 기본 아트워크를 삭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복원을 하려면 프로크리에이트 로고에 들어가서 기본 아트워크 복원을 누르면 아트워크가 복원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메뉴가 4개가 있고요.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오른쪽 상단에 미리 보기, 공유, 복제, 삭제 이런 메뉴가 뜨고요.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공유를 누르면 프로젝트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복제를 누르면 이게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더 생겼죠. 그리고 이제 삭제를 하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사진은 아이패드의 사진첩에서 바로 가지고 오는 기능이고요. 가져오기는 아이패드에 있는 다른 앱에 있는 이미지나 사진 혹은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나 사진,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미지나 사진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뜨는데요. 제일 상단에 있는 스크린 크기는 아이패드 해상도에 맞는 기본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정되어 있는 프리셋 사이즈들이 있어요. 사각형이 있고 4K, A4, 46 사진, 종이 사이즈, P1 종이 사이즈는 A4 사이즈에 가까운 사이즈인데 레터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P1 사이즈가 있고요. 프리셋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 크기를 클릭해서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 캔버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그래서 너비와 높이를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DPI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DPI는 해상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웹용 이미지는 72 DPI를 사용하고요. 인쇄를 위한 이미지는 최소 300 DPI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P3 색 영역하고 sRGB 표준 색상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P3 색 영역은 더 많은 색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 크기도 더 커지게 되겠죠. 캔버스 사이즈를 6000으로 하면 최대 레이어 수가 지금 10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캔버스 사이즈를 3000으로 사이즈를 줄이면 최대 레이어 수가 55개가 됩니다. 즉 캔버스의 사이즈에 따라 최대 레이어 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크린 크기를 기본 사이즈로 할게요.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 상단에 보면 갤러리가 나오고 모양의 아이콘이 4개가 나오는데요. 갤러리를 누르면 아까 그 갤러리로 돌아갑니다. 그 프로젝트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아까 만들었던 새 캔버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갤러리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은 동작 아이콘입니다. 동작 아이콘에는 추가, 캔버스, 공유, 비디오, 설정, 도움말 아이콘이 들어있고요. 추가는 파일을 삽입하거나 사진을 삽입하기, 사진 촬영하기, 아이패드로 바로 촬영을 하는 기능, 텍스트를 추가하는 기능, 잘라내기, 복사하기, 캔버스 복사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다른 사진을 여기 추가해서 작업을 하려면 이런 파일 삽입하기나 사진 삽입하기 이런 거를 누르면 되고요. 캔버스 메뉴는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 캔버스의 크기를 변경을 하거나 부분적으로 잘라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캔버스 폭을 이렇게 다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른 후에 완료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원래 캔버스로 돌아가려면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다가 취소하고 원래 하던 캔버스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취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유는 작업한 내용을 저장을 할 때 공유를 눌러서 PSD, PDF, JPG, PNG, TIFF 이런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이미지 공유와 레이어 공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미지 공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PSD는 포토샵 파일 형식인데 여기서 쓴 레이어가 그대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로 작업을 하고 포토샵으로 후보정을 하기 위해서 PSD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JPG, PNG는 투명 파일이죠. 배경이 투명한 투명 파일을 PNG 파일이라고 합니다. 비디오를 이제 볼게요. 비디오를 보면 작업을 하는 내용이 타임랩스로 녹화가 되는데요. 타임랩스 다시 보기를 누르면 그렸던 부분을 다시 보기로 확인을 할 수 있고 타임랩스 녹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작업이 이제 끝났을 때 타임랩스 비디오 내보내기를 통해서 비디오 파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설정은 프로크리에이트의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설정을 하는 기능인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밝은 인터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밝아지죠. 오른손잡이 인터페이스를 클릭하면 왼쪽에 있는 이 파가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왼쪽에 있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활성화시키지 않고요. 프로젝트 캔버스는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을 때 프로젝트 캔버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서드파티 스타일러스 연결은 애플 펜슬이 아닌 다른 스타일러스를 사용할 때 연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애플 펜슬은 이런 연결 설정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콤이나 이런 다른 스타일러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러스 연결 메뉴를 통해서 연결을 해준 후에 연결 설정을 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압력 곡선 편집이 있는데요. 이거를 사용할 때 압력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설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쓸 때와 약간 올리면 힘을 줬을 때 조금 더 두꺼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약간 예민하게 해주고 싶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약간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압력을 찾아주시면 돼요. 처음에 압력 곡선으로 돌아가고 싶을 경우에는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스처 제어가 있는데요. 이런 제스처를 자기한테 맞게 편하게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 메뉴입니다. 손가락에 관련된 제스처, 지우개에 관련된 제스처 이런 거를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기 도우미, 스포이드 툴, 퀵 쉐이프, 퀵 메뉴, 전체 화면, 레이어 지우기,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 레이어 선택, 일반 이런 제스처 제어 패널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제일 오른쪽에는 도움말이 있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하면서 좀 뭔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이런 도움말을 클릭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학습하기도 있고요. 프로크리에이트 학습하기 누르면 동영상이 있는 유튜브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객 지원이 있는데 고객 지원을 누르면 홈페이지로 가겠죠. 프로크리에이트 포트폴리오를 누르면 프로크리에이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이제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고급 설정을 누르면 지금 프로크리에이트에 관련된 설정이 나오거든요. 사진 추가를 허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거, 그리고 카메라, 도큐먼트 저장 공간, 이 프로젝트를 어디에다가 저장할 건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아이패드 요 자체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크리에이트 설정을 보면 캔버스 방향을 기억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설정을 해줄 수 있고 인터페이스에 캔버스 맞추기를 할 건지 저는 인터페이스에 캔버스 맞추기를 하지 않는다로 설정을 했거든요. 팜 서포트 단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팜 서포트 지원을 끌 건지 지원을 끄면
손에 닿는 부분도 다 손으로 그린다고 인식을 하겠죠. 팜 서포트 지원을 끌 건지 아니면 세밀 모드로 할 건지 일반 모드로 할 건지 이런 단계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타임랩스 녹화 품질은 일반 품질, 높은 품질, 스튜디오 품질, 그리고 4K 이렇게 5가지 중에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저는 4K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타임랩스 HEVC 활성화 2017년 아이패드 프로 이후 모델부터 적용이 됩니다. HEVC는 4K나 풀 HD 등의 대용량 동영상 콘텐츠를 동일한 이미지 품질이면서도 절반 정도의 파일 크기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동영상 압축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면 4K로 촬영을 해도 좀 더 파일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활성화를 했고요. 간소화된 실행 취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끌어놓아 내보내기, 선호하는 파일 포맷이 뭔지 선호하는 파일 포맷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선호하는 이미지 포맷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고급 설정 부분을 봤습니다. 동작 옆에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볼게요. 이거는 조정 메뉴인데요. 조정은 포토샵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주거나 후보정할 수 있는 포토샵의 기능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이 조정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어느 정도 줄 건지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또 슬라이드를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움직임 흐림 효과. 이거는 동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흐림 효과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물은 흐리게 보이죠. 그런 효과를 줄 때 투시도 흐림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명 효과, 노이즈 효과, 픽셀 유동화. 이거는 그림의 형태를 약간 수정을 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색상 채도 밝기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색상 균형. 색상을 세세하게 조절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뉴고요. 밝은 영역, 중간색, 어두운 영역 이렇게 다 따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오른쪽에 이렇게 리본처럼 되어 있는 메뉴를 보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선택 툴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선택을 하거나 물감이, 직사각형, 타원 이런 거를 써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인데 보여드릴게요. 자동으로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요. 올가미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 직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을 합니다. 타원형은 이렇게 원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오늘은 대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을 한 후에 콘텐츠 복제를 누르면 이제 다른 레이어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은 이동 툴이에요. 화살표 모양 이거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이 나오는데 수평으로 뒤집기, 수직으로 뒤집기, 45도 회전, 캔버스에 맞추기, 보관법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도 나오고요. 자유 형태, 균등, 왜곡 이거는 형태를 왜곡시킬 때 하는 메뉴고요. 뒤트기 이런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메뉴로 들어갈게요. 오른쪽에 있는 메뉴 제일 왼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왼쪽에는 이제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프로크리에이트의 기본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브러쉬는 제가 추가를 한 브러쉬예요. 구입한 것도 있고 무료로 배포하는 브러쉬를 다운로드한 것도 있어요. 이 브러쉬 라이브러리에 있는 브러쉬는 브러쉬 세트 안에 개별 브러쉬가 8개씩 들어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스케치는 연필 브러쉬들이 있고요. 연필하고 파스텔, 크레용 이런 브러쉬들이 있고 잉크에는 펜 브러쉬, 잉크 브러쉬 이런 거 브러쉬가 있고요. 서에는 캘리그라피 브러쉬거든요. 캘리그라피 작업을 할 때 쓰면 좋은 브러쉬인데 캘리그라피 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에서 쓰기에도 좋은 브러쉬들이 많아요. 페인팅 브러쉬에는 롤러 브러쉬들이 있고요. 넓은 면적을 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미술 브러쉬에는 보면
유성 페인트, 아크릴, 테레빈유는 유화 브러쉬예요. 그리고 과슈 브러쉬, 프레스코 브러쉬, 수채화 브러쉬 이렇게 다양한 채색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에어 브러쉬, 부드러운 느낌이나 섬세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쓰는 에어 브러쉬가 있습니다. 텍스처 브러쉬, 그림을 그리고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 브러쉬입니다. 주상 브러쉬, 그리고 목탄 브러쉬, 요소에는 연기, 화염, 물, 대양, 눈보라, 새참비, 결정, 구름 이런 브러쉬들이 있고요. 스프레이 브러쉬, 스프레이 뿌린 효과를 주기 위한 브러쉬입니다. 터치업 브러쉬, 가죽 느낌, 좀비 피부, 구루터기, 짧은 털, 머리카락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터치업 브러쉬. 레트로 브러쉬에는 이런 브러쉬들이 있고요. 빛 브러쉬, 플레어, 라이트 펜, 라이트 브러쉬, 진동, 보케, 빛샘, 글리머, 성운 이렇게 빛을 표현하기 위한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산업 브러쉬에는 중금속, 황무지, 뒤틀린 나무, 돌담, 목물, 콘크리트 블럭 이런 질감들을 표현하기 위한 산업 브러쉬입니다. 유기물 브러쉬에는 갈대, 잔가지, 대나무, 세이브, 삼배, 점토, 면직물, 햇샘 이런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물에는 물 번짐, 물에 젖은 스펀지, 물 광택, 세척, 매드 스플래시, 뿌린 물, 얼룩, 물방울 이런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브러쉬 세트를 만들 수 있고 브러쉬 세트를 만든 후에 이 안에다가 또 이렇게 개별 브러쉬들을 만들 수 있어요. 브러쉬 만드는 방법은 영상으로 올려놨거든요. 오른쪽 상단에 링크 나오는 걸 클릭하면 브러쉬 만들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브러쉬 오른쪽에는 이건 이제 스머지 툴이거든요. 스머지 툴은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지를 수 있습니다. 스머지 툴에서도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문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감을 살리면서 문지르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지우개도 이렇게 어떤 지우개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레이어거든요. 레이어를 계속 생성을 할 수 있죠. 그리는 요소마다 다른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림 그릴 때 더 편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레이어도 나중에 자세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이거는 이전에 사용했던 이거는 지금 선택한 색상입니다. 이렇게 원형 피커가 되어 있고 원형 피커에서 이렇게 어떤 색으로 설정을 할 건지 이렇게 정하고 밝기는 여기서 정하면 되죠.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밝기로 할 건지 명도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채도는 이쪽으로 하면 채도가 높게 되고 이런 흰색이나 검정색 쪽으로 가게 되면 낮은 채도가 되죠. 채도와 명도를 설정을 해주고 색상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색상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지우려면 꾹 누르면 삭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색상 피커들이 있는데 클래식 피커로 들어가면 완전히 화이트 색상이죠. 그리고 왼쪽에 제일 밑으로 가면 검정색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채도가 높은 색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채도가 낮은 색이 되죠. 여기서 채도가 가장 높고 이렇게 채도가 낮아지죠. 여기서 이제 색상을 선택을 해주고 채도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명도를 선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한 색상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원하는 색상이 있을 경우 색상 코드를 이쪽에 넣어서 이렇게 RGB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색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색상 피커입니다. 팔레트에는 원하는 색상 팔레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색상 팔레트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색상 팔레트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브러쉬나 스머지, 지우개 툴을 사용할 때 위쪽에 있는 거는 크기를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아래쪽에 이거는 불투명도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하면 이렇게 되고 작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불투명도를 낮추면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보이고 100%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또 메뉴가 나오거든요. 수평으로 뒤집기 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수직으로 뒤집기 하면 아래 위가 바뀌고요. 레이어 지우기, 새로운 레이어, 아래 레이어와 병합,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하기 버튼이고요. 실행 취소 누르면 이렇게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실행하기 하면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그런 버튼이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레이어에서 클릭을 하면 또 레이어에 관련된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